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만을 전달해드리는 꼭 필요한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만성질환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부족한 영양을 채우기 위해 여러 기능성 영양제를 챙겨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복용하는 약과 영양제가 몸속에서 충돌하여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약은 의사에게, 영양제는 광고나 지인의 추천을 통해 복용하면서 두 가지 물질이 몸속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복합적인 상호작용은 생명을 위협할 만큼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심층 강의를 통해 약사 및 전문의들이 가장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약물과 영양제의 상호작용 위험군 5가지를 자세히 파헤치고 이 위험을 완벽하게 피할 수 있는 안전 복용 3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다룰 위험군은 출혈 위험을 높이는 조합입니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예방을 위해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혈액 희석제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전문의들은 다음 영양제들을 혈액 희석제와 함께 복용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첫째,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혈행 개선에 도움을 주지만 와파린이나 아스피린과 함께 복용하면 혈액 응고를 방해하는 효과가 중복되어 지혈이 안 되는 심각한 출혈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잇몸 출혈, 코피, 그리고 심지어 뇌출혈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만약 복용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여 용량을 조절해야 하며 수술 전에는 최소한 며칠 전부터 복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둘째, 마늘 추출물과 은행잎 추출물 진코빌로바입니다. 이 두 성분 역시 혈액순환 개선 효과로 많이 섭취되지만 항응고제와 함께 복용하면 혈액의 응고 시간을 지나치게 늘려 출혈 경향을 더욱 높입니다. 셋째, 비타민 E의 과다 복용입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이지만 권장량 이상으로 과량 섭취 시 혈액 희석 효과를 가져와 항응고제의 작용을 예측 불가능하게 증강시킬 수 있습니다.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라면 피를 맑게 한다는 대부분의 기능성 식품에 대해 반드시 약사 또는 주치의에게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약의 효과를 상쇄시키거나 부작용을 증폭시키는 위험한 조합입니다. 이는 주로 갑상선 호르몬제와 혈압약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첫째, 갑상선 호르몬제와 칼슘, 철분 영양제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제는 아침 공복 복용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칼슘이나 철분과 함께 복용하면 이 미네랄 성분들이 호르몬제의 흡수를 방해하여 약효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호르몬 수치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질병 관리에 치명적입니다. 약사들은 미네랄 제제는 갑상선약 복용 후 최소 4시간 이상 간격을 두라고 강력히 권고합니다. 둘째, 혈압약과 감초, 인삼 같은 한약제입니다. 일부 혈압약은 이뇨작용을 통해 혈압을 낮추는데 감초나 인삼 같은 한약제는 혈압을 높이거나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켜 약의 효과를 무효화시키거나 부작용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고지혈증약 스타틴과 레드라이스 추출물입니다. 스타틴은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는데 일부 건강보조식품에 포함된 홍콩레드라이스 추출물 역시 콜레스테롤 강화 성분을 포함합니다. 이 둘을 함께 복용하면 약 성분이 과도하게 축적되어 근육 손상이 나간 독성 같은 심각한 부작용 위험을 높입니다. 이번에는 약물이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를 고갈시켜 또 다른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위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약물 복용이 길어질수록 반드시 보충해야 하는 영양소들입니다. 첫째, 당뇨약 메트포르민과 비타민 B1에서이입니다. 당뇨병 치료제인 메트포르민을 장기간 복용하면 장에서 비타민 B1에서2의 흡수가 방해받아 결핍되기 쉽습니다. 비타민 B1에서2가 부족하면 빈혈과 더불어 신경 손상, 즉 손발 저림이나 감각 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뇨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비타민 B1에서의 보충제를 반드시 섭취해야 합니다. 둘째, 위산 억제 PPI와 마그네슘, 칼슘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으로 위산 억제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 마그네슘, 칼슘, 철분 같은 미네랄 흡수가 크게 저해됩니다. 이는 근육 경련이나 골다공증 위험을 높입니다. 셋째, 콜레스테롤 약 스타틴과 코엔자임 Q10입니다. 고지혈증 치료제인 스타틴 계열의 약물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과정에서 심장 근육의 중요한 에너지원인 코엔자임 Q10의 생성을 함께 억제합니다. 스타틴 복용 시에는 코엔자임 Q10을 함께 보충하는 것이 전문의들의 공통된 권고 사항입니다. 영양제뿐 아니라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음식 역시 약물의 효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문의들은 다음과 같은 음식 마이너스 약물 상호작용을 특히 강조합니다. 첫째, 와파린과 비타민 K가 풍부한 채소입니다. 혈액 희석제인 와파린은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하여 혈액 응고를 늦춥니다. 그런데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녹색 잎채소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이 채소를 갑자기 너무 많이 먹으면 와파린의 약효가 떨어져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와파린 복용자는 비타민 K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특정 항우울제와 티라민이 많은 발효 음식입니다. 일부 우울증 치료제나 파킨슨병 치료제는 티라민이라는 성분을 분해하는 효소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티라민은 오래된 치즈, 소시지, 간장, 와인 등 발효되거나 숙성된 음식에 많습니다. 이 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티라민을 과다 섭취하면 혈압이 급상승하는 고혈압 위기 하이퍼텐시브 크라이서스라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몽 주스와 다수의 약물입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자몽은 간의 약물 대사 효소의 기능을 방해하여 약의 혈중 농도를 급격히 높입니다. 혈압약, 고지혈증약, 일부 면역 억제제 등 수십 종의 약물이 자몽 주스와 상호작용하므로 해당 약물을 복용하는 동안에는 자몽 주스를 절대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약물과 영양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 복용 3원칙과 구체적인 복용 시간, 간격 원칙을 알려드립니다. 원칙 1약이 먼저다. 퍼스트, 더 드러그 약물 복용의 효과가 가장 우선입니다. 영양제와 약을 함께 복용할 경우 상호작용 위험이 크므로 약을 복용한 후 최소 2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흡수에 영향을 미치는 미네랄 성분 칼슘, 철분은 4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 2 복용 시간과 식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 약물은 식사와 함께 복용해야 흡수가 잘 되는 약이 있고 식전에 복용해야 흡수가 빨라 약효가 극대화되는 약이 있습니다. 위장 장애를 피하기 위해 식후 복용이 권장되는 약도 있습니다. 약의 복용 시간을 임의로 바꾸지 마시고 반드시 포장지나 약사의 지시대로 복용해야 합니다. 특히 일부 당뇨약은 식사 직전에 복용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원칙 3 모든 목록을 전문가에게 공개하라. 가장 확실한 안전수칙입니다. 진료를 받거나 약국을 방문할 때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과 영양제, 그리고 습관적으로 마시는 건강즙 목록까지 빠짐없이 전문가에게 보여주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치명적인 상호작용을 미리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약물과 영양제, 그리고 심지어 음식과의 위험한 상호작용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건강을 지키려 했던 노력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오늘 배운 위험 조합과 안전 원칙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는 올바른 지식과 전문가와의 소통에서 시작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삶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도 전문가의 지혜가 담긴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